안녕하세요. 정본양이에요. 냥 2025년 10월 19일 일요일 프랑스 파리 루브르 박물관에서 프랑스 왕의 귀중한 보석을 노린 대담한 절도 사건이 발생하여 경찰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절도범들은 대낮에 공구를 사용하여 세계 1위의 방문객 수를 자랑하는 이 박물관에 침입하였으며 이후 보석 8점을 들고 스쿠터를 타고 달아났습니다. 도난당한 아폴로 갤러리의 프랑스 황실 보석 8점은 8,800만 유로, 하나 1,469억 원 상당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프랑스를 충격에 빠뜨린 이번 절도 범죄에 대해 현재까지 알려진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절도범들은 루브르 박물관이 관광객들에게 문을 연 직후인 오전 9시 30분경 도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범인 4명은 후드를 완전히 쓰고 마스크를 착용한 채 고성능 스쿠터인 티맥스 2대를 타고 도착했습니다. 트럭에 장착된 기계식 승강기를 이용하여 1층 아폴론 갤러리의 생강 쪽 발코니를 통해 내부로 진입했습니다. 범행 현장 사진에는 1층 창문으로 놓인 사다리 트럭이 포착되었습니다. 이 중 2명은 앵글 그라인더, 전동 공구를 사용해 유리 창문을 절단한 뒤 내부로 침입합니다. 그들은 나폴레옹 갤러리와 프랑스 군주 갤러리, 두 갤러리를 공격했습니다. 도둑들은 나폴레옹과 황후의 보석 컬렉션에서 목걸이, 브로치, 티아라 등 총 9점을 훔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컬렉션에서 가장 큰 다이아몬드인 140캐럿이 넘는 유명한 리젠트 다이아몬드는 도난당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이들은 경비원들을 협박하여 현장을 비우게 한 뒤 보석이 전시된 진열장 2개의 유리를 절단했습니다. 프랑스 현지 언론은 예비조사 결과 범행이 일어난 곳의 전시관 3곳 중 한 곳에는 CCTV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프랑스 경찰은 범인들이 약 4분간 내부에 머물렀으며 오전 9시 38분경 밖에 세워둔 2대의 티맥스 스쿠터를 타고 A6 고속도로로 도주했다고 밝혔습니다. 프랑스 상원재정위원회의 나탈리 굴레 의원은 프랑스의 매우 고통스러운 사건이고 프랑스인 모두가 실망하고 분노하고 있다면서 어떻게 이토록 손쉽게 절도가 일어났는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굴레 의원은 BBC와의 인터뷰에서 아폴론 갤러리의 부분 경보장치가 최근 고장난 상태였다면서 왜 경보가 비활성화되어 있었는지는 조사가 끝나야 알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프랑스 문화부는 루브르 박물관 전체의 경보 시스템은 작동 중이었으며 공공도로 감시 문제를 제기하였습니다. 공공도로의 보안과 관련하여 현재로서는 존재하지 않는 보안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라고 말했습니다. 직원들은 보안당국에 신고하고 방문객을 보호하는 등 정해진 절차에 따라 대응했다고 밝혔습니다. 도난당한 아폴로 갤러리와 모나리자가 있는 드농구역의 방 3분의 1에 감시 카메라가 없었고 루브르 박물관 관장 겸 관장인 로랑스 데카르는 상원 청문회에서 박물관 외부의 비디오 감시 시스템이 매우 부족하다고 인정했지만 보안 조치 지연은 부인했습니다. 도난 사건이 피할 수 없는 일이 아니다라면서 2021년부터 루브르 박물관의 퇴화와 전반적인 노후화 상태에 대해 경고해왔다고 합니다. 그녀는 오르세 미술관과는 달리 박물관의 노후된 인프라로 인해 보안 시스템을 통합할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장치 작동과 관련하여 모든 경보가 작동했고 박물관 내부 영상도 정상적으로 작동했다고 확언했습니다. 반면 외부 감시는 우리의 약점이라고 인정하며 도둑들의 도착을 사전에 감지하지 못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녀는 사직서를 제출했으나 문화부 장관이 거부한 상태이며 박물관 내에 경찰서를 설치해달라고 내무부에 요청하였습니다. 프랑스 문화부는 절도범들이 박물관 밖에 세워둔 범행 차량에 불을 지르려 했으나 프랑스 박물관 직원이 신속하게 제지하여 막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라시다 다티 문화부 장관은 현지 TF1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절도 장면을 담은 영상에는 복면을 쓴 범인들이 침착하게 내부로 진입하여 보석이 전시된 진열장을 부수는 장면이 담겨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이들은 숙련된 범인으로 보이며 스쿠터 2대를 나누어 타고 도망가는 등 사전에 치밀한 계획을 세운 것으로 보인다는 설명입니다. 이번 사건으로 다친 사람은 없습니다. 폐관되었던 루브르 박물관은 10월 22일 수요일 오전 9시에 문을 다시 열었습니다.
범인들이 아직 도주 중인 가운데 현재 수사관 약 60명이 이번 사건에 투입되었으며 검찰은 범죄 조직의 지시로 이루어진 사건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박물관 내부에서 공범이 있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았습니다. 이 4명의 행방을 쫓는 추적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수사팀은 도주 경로에 있던 CCTV 영상을 자세히 분석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각도 그라인더 2개, 토치, 휘발유, 장갑, 무전기, 담요와 황후 유제니의 손상된 왕관을 회수했으며 범죄자 중 한 명이 노동자로 가장하기 위해 사용한 노란색 조끼는 조금 더 떨어진 곳에서 발견되었다고 보도했습니다. 한 목격자에 따르면 관람객들을 박물관에서 내보내는 과정은 혼란 그 자체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이후 루브르 박물관 출입구가 금속 차단문으로 봉쇄된 사진이 공개되었습니다. 파리 박물관은 거의 3일간 문을 닫았는데 이는 매우 이례적인 일입니다. 2020년 코로나19로 인해 루브르 박물관이 거의 7개월 동안 방문객을 맞이하지 못했습니다. 이전에는 파업으로 인해 박물관이 개장하지 못했고 2015년 11월 테러 공격으로 인해 일드 프랑스 지역의 모든 공공문화시설이 이틀 동안 문을 닫았습니다. 폐관되었던 루브르 박물관은 10월 22일 수요일 오전 9시에 3일 만에 문을 다시 열었습니다. 당국에 따르면 티아라, 목걸이, 귀걸이, 브로치 등 총 8점이 사라졌습니다. 모두 19세기의 것으로 프랑스의 왕족 혹은 통치자들이 소유했던 보석입니다. 프랑스 문화부가 밝힌 사라진 소장품은 다음과 같습니다. 외제니 황후의 티아라 1점과 브로치 1점, 마리 루이즈 황후의 초록색 에메랄드 목걸이 1점과 에메랄드 귀걸이 1쌍, 마리아 아말리아 왕비와 오르탕스 왕비가 소유했던 파란색 사파이어 세트 중 티아라 1점, 목걸이 1점, 귀걸이 1쌍 중 1점, 성유물 브로치로 알려진 브로치 1점, 모두 다이아몬드 수천 개와 각종 귀중한 보석으로 장식된 유물들입니다. 절도범들이 외제니 황후의 왕관 또한 훔쳤으나 도주 중 떨어뜨린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왕관은 도주 경로에서 손상된 채로 발견되었습니다. 로랑 누네즈 프랑스 내무장관은 도난당한 보석들에 대해 차마 값을 매길 수 없으며 어마어마한 문화재적 가치를 지닌 보물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도난당하거나 약탈당한 미술품을 찾아 회수하는 전문 기업인 아트 리커버리 인터내셔널이 크리스 마리넬로 CEO는 지금은 시간과의 싸움이라면서 티아라 등은 쉽게 분해되어 조각 단위로 판매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마리넬로 CEO는 절도범들이 이 유물들을 원형 그대로 두진 않을 것이라면서 아마도 분해하여 금속은 녹이고 보석은 재가공해 범죄 증거를 없애려고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보석들을 원형 상태로 판매하기는 사실상 어렵기 때문입니다. 올해 초 루브르 측은 노후화된 전시관 복원 및 소장품 보호 강화를 위해 프랑스 정부의 지원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당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뉴 르네상스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루브르 리모델링을 약속했습니다. 해당 사업은 7억 유로에서 9억 유로, 하나 약 1조 1,600억에서 1조 4천억 원의 비용이 들 것으로 예정되었으며 박물관 보안 강화 조치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번 절도 사건으로 프랑스 정치인들도 분노하고 나섰습니다. 마크롱 대통령은 우리 역사에 대한 공격이라고 비난했으며 국민연합의 조르당 바르델라 대표는 참을 수 없는 수치라고 표현했습니다. 마찬가지로 국민연합의 마리 르펜은 프랑스인의 영혼에 남은 상처라고 지적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아폴로 갤러리의 창문과 진열장 파손 사건은 1792년 정면 입구를 넘어 유리창을 깨뜨려 왕립 보석을 노렸던 사건과 유사합니다. 또 다른 우연의 일치는 이달이 모나리자, 그림 도둑 빈첸초 페루지아의 사망 100주년이라는 점입니다. 1911년 당시에는 별로 유명하지 않았던 모나리자를 페루지아는 박물관 폐관 시간에 맞춰 모나리자를 훔쳐 유리를 제거하고 캔버스를 작업복 아래에 숨겨 가져갔습니다. 모나리자는 2년이 지난 뒤에야 회수되었는데 이후 범인은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걸작은 프랑스가 아닌 이탈리아에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 이 같은 일을 저질렀다고 밝혔습니다. 루브르에서도 가장 유명한 작품 중 하나가 된 이 그림은 현재 두꺼운 방탄 유리로 쌓여 있습니다. 1998년에는 19세기 프랑스의 화가 장바티스트 카미유 코로의 작품인 르 슈맹 드 세브르가 도난당했는데 아직까지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해당 사건으로 인해 루브르는 대대적으로 보안 체계를 정비했습니다.
한편 최근 프랑스 내 박물관들을 겨냥한 도난 사건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달에는 프랑스 중서부 리모주 소재 아드리앙 디부셰 박물관에 절도범들이 침입하여 950만 유로 상당의 도자기 작품들을 훔쳤습니다. 2024년 11월에는 파리 소재 꼬냑제이 박물관에서 역사적 문화적 가치가 큰 작품 7점이 도난당했는데 이 중 5점은 며칠 전 회수되었습니다. 이 같은 달 프랑스 동부 부르고뉴의 히에론 박물관에서는 무장 강도들이 총격을 가한 뒤 수백만 파운드 상당의 20세기 작품들을 훔쳐 달아났습니다. 르브르 박물관 도난 사건을 스페인에서는 이 사건을 영화로 만들 만한 사건이라고 조롱했지만 영국 일간지 가디언과 이탈리아 일간지 코리에레 델라세라는 정치적 위기로 이미 약화된 정부에 미칠 결과를 우려했습니다. 왕실 보석 도난 사건으로 비평가들의 비난이 다시 한번 쏟아졌습니다. 법무부 장관 제랄드 다르마냉은 당국이 루브르 박물관 도난 사건을 막지 못한 것이 실패였으며 도난 사건이 프랑스에 대한 매우 부정적인 이미지를 심어주었다고 인정했습니다. 몇몇 언론 매체는 또한 이 사건을 쇠퇴하는 프랑스의 상징으로 보는 극우 세력과 2026년 파리 지방선거 후보이기도 한 라치다 다티를 공격할 기회를 찾는 좌파 세력이 이러한 도난 사건을 이용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프랑스의 여러 주요 박물관에서 매우 짧은 시간 내에 발생한 대규모 도난 사건이 고도로 조직된 집단에 의해 자행되고 국립자연사 박물관 같은 곳에 대규모 컴퓨터 공격이 동반되는 사례가 많다는 점을 감안할 때 전 대통령 프랑수아 올랑드는 이것이 해외에서 조직된 불안정화 작전일 수 있다고 시사하며 러시아를 지목하면서도 러시아의 이름을 밝히지 않았습니다.